6월 둘째 주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연평해전이 메르스의 여파로 개봉을 2주 뒤로 미뤘습니다. 시스터 액트와 젠틀맨 리그가 리메이크됩니다. 제프 블래터를 다룬 축구 영화 유나이티드 패션이 북미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했습니다. 수지의 남자 이민호가 350억 원이 들어간 영화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가 시작되었고 영화 씹어먹기, 씹어먹는 영화 뉴스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메르스 여파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세이주입니다. 네, 저는 어제 따끈따끈한 새 음반, 정규 음반이에요. 정규 음반 11곡짜리 정규 음반을 들고 돌아온 MC 한세라고 합니다. 가수가 맞긴 맞았군요. 난 뻥치는 줄 알았어. 저는 비염 때문에 사람들이 메르스인 줄 알고 피해 다니는 희한합니다. 메르스한 씨 감사합니다. 네. 앨범 작업이 잘 되셨죠? 잘 되고 잘 마무리 짓고 잘 나왔죠. 앨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번 앨범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녹음은 지금 발매 전날이지만 지금 이게 발매 후에 방송되고 있는 건 알고 때문에 네, 발매 후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1위를 달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5주 1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좋죠. 네. 5주 1위 하면 제가 치킨 5마리 쿠폰으로 쏘시는 건가요? 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주시면 치킨 쿠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메르스 안 씨는 어떻게 케이크는 좀 파셨나요? 제가 안 씨가 아니라 이 씨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안 날아가셔서 안 신 줄 알았습니다. 메르스 이 씨. 케이크는 지금 기존에는 원래 버터크림으로 된 케이크를 했었는데 제가 요새 떡 케이크로 눈을 돌려서 앙금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그거 맛있겠다. 네, 그래서 딸기 맵쌀가루로 만든 빵이 이제 놓여지고 그 위에 콩 앙금으로 만든 꽃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콩 앙금이면은 그 화과자 같은 데 들어가는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맛있던데 그거. 저희 아버지 생신 뭐 이렇게 할 때 그 아버지들이 케이크 안 드시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불 켜고 결국은 케이크들이 조카 몫이 되고 이래 버리니까 떡 케이크로 한번 이번 해보자 해갖고 떡 케이크를 했는데 그거 떡은 또 냉동실에 넣어놓고 해동해서 먹어도 되거든요. 네, 그랬더니 되게 오랫동안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분들한테는 떡 케이크 최고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버터나 이런 크림 많이 들어간 거보다는 다이어트로도 좀 더 이제 사실 근데 앙금에도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크림보다는 조금 더 이제 건강한 느낌이랄까. 맞아요. 그리고 제 집에 할머니가 계신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드시고. 좋네요. 네. 저희도 한번 6월 달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신데 케이크 네. 주문을 한번 맡겨봐야겠습니다. 네, 주문해 주세요. 네. 정부의 뛰어난 메르스 대책으로 피해를 최대화해가는 가운데 영화 제작사 뉴는 자사의 영화 연평해전을 뷰티풀 인사이드, 널 기다리며 등과 함께 줄줄이 개봉 연기했습니다. 개봉 연기가 아니라면 연평해전은 지난 4일에 개봉을 했었어야 하는데 6.25 전날인 24일로 개봉이 밀렸습니다. 연평해전은 2002년 온 국민이 월드컵 열기에 젖어 있을 당시 서해 연평에서 발발한 남북 간 교전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바탕을 하고 있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각색을 좀 많이 했는지 아니면 각색을 많이 안 하고 실제 상황을 거의 100% 이렇게 현한 건지 그게 좀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어요. 일단 이거는 극영화고요. 다큐멘터리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상당히 상황은 상황대로 있지만 그 캐릭터들은 아마 좀씩 영화에 맞춰서 됐을 거라 생각되고요. 이거를 시사회를 본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2시간짜리 예비군 훈련 영상을 본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애국심 고취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명량 이 영화가 사실 역사학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발대발하신
네, 그런 예, 게 영화거든요. 많죠. 맞아요. 예, 역사학자 분들은 말이 되냐 이게. 고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고증을 했는데도 그거를 이상하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고증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뻥을 쳤죠. 뭐냐면 역사적인 진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영화면 그냥 처음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뻥 쳤어요라고 하고 그냥 했으면 괜찮은데 꼭 이게 진짜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어떤 홍보 전략, 상업적인 전략이 우리나라 역사를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연평해전이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심지어 가장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지금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그냥 아예 우리 뻥이야 이건 그냥 상황만 쓴 거야라고 했을지 아니면 아니 이건 실화다 완전 실화다 이 너네가 이걸 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희생을 하셨는지. 애국심을 뭐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건지 참 이렇게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명량은 역사학자분들이 충분히 화낼 만한 그런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역사라는 건요 시간이 많이 흘러야 네. 그 진실성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아직은 추모 단계잖아요. 이건 사실.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영화가 상업 영화잖아요. 그렇죠. 이 상업 영화가 아니고 이 영화가 국방부에서 만든 말 그대로 추모 영화라든가 홍보 영화라면 당연히 저도 애국심이 불러일으키는 저지는 이런 느낌인데 이 상업 영화에 갖다가 이거 갖다 껴놨다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좀 들어야죠. 아마 대한민국 남성분들 중에서 한 7월 정도부터 군대를 가셔야 되는 분들은 극장에 안 가셔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충분히 그럴 거예요. 100% 이거를 그 훈련 받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네. 되게 이제 애국심 고취를 중점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혹시 서해 수호자라는 호칭이라든가 배지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못 아니요. 들어봤어요. 이게 2013년도 1월에 네. 이 제도가 시행됐다고 하는데 서해를 수호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배지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함정이나 외진 곳에 근무하는 병사가 일정 기간이 도래해서 육상 부대에 배치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전역할 때까지 계속 거기에 근무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서해를 진짜 수호하는 수호자다라고 해서 배지를 준대요. 근데 이 영화의 출연 배우와 감독님이 이 서해 수호자 배지를 받았대요. 이걸 영화를 찍고 네. 개봉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직 솔직히 말하면 아직 개봉을 그러니까 이 배지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네. 훈장 받은 거네요. 훈장을 네. 받은 거죠. 네. 이게 8일에 평택 해군 2함대에 방문을 해서 이 배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군은 이걸 영화를 보지도 못했는데 해군은 받겠죠. 내부 시사 같은 걸 해서 그 뭐 고위 관료층들 받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게 8일인데 8일에 아마 지금 이거를 수혈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뒤에는 영화가 개봉하게 된 거. 원래는 이제 개봉하고 나서 받은 거였는데 그래서 홍보용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건데 상황이 이상하게 되면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애국심 고치고 뭐고 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이 배우 중에 한 명은 아직 군대를 안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서해 수호자 배지를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애국심 고취를 해서 이 사람들을 고귀한 희생을 하시는 우리 장병들을 정말 영웅처럼 영화를 찍었다고 해서 이 영웅 취급해주는 배지를 준다는 거는 이 배지를 그동안 받은 사람들한테 심각한 모욕으로 생각하거든 저는. 배지가 가지고 있는 뭐 추가 포상 같은 게 있나요? 뭐 그냥 명예직이겠죠. 명예인데요. 근데 요새는 현충원에 묻힌다던가 이런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보험병원을 다닐 수 있다던가 대상자들은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고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냥 배지만 전달이 된 거죠.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뭐 훈장이라고 하면 훈장이 다 포함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무슨 홍보단처럼 제가 보기에 명예적으로 그냥 하는데 기념 배지를 준 걸 텐데. 근데 주연 배우들이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뭐 김무열 진구 씨, 씨도 그렇고. 진구 씨도 연기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직 군대 안 갔다고 하신 분이 이현우 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친구도 제가 지켜보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곧 가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영화가 어떻게 나왔을지는 되게 많이 궁금하기는 해요. 예. 디즈니가 우피 골드버그 주연의 1992년 코미디 영화 시스터 액트의 리메이크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거칠고 예의 없는 주인공이 멸시당하다가 특유의 유쾌함과 열정으로 경직되어 있는 집단을 개선해서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전형적인 내용인데요. 각본은 금발이 너무해 어글리 투루스의 카렌 맥큘라, 크리스틴 스미스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시스터 액트가 미국 속어로 동성애를 뜻한대요. 진짜요? 네, 찾아보다가 나온 건데 좀 이상한 제목이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 시스터 액트는 뭐 움직인다는 뭐 자매가 액션에. 행동한다라는 뜻인데 그게 시스터라는 게 이제 저거니까 그 뭐라 신부님과 신분, 자녀분들 자매님? 뭐라 그러죠? 자매, 수녀님들. 수녀님들, 예. 수녀님들. 수녀님들이 움직인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어로 이제 시스터 액트가 그런 뜻도 있대요. 근데 시스터 액트가 다시 나오는 거는 리메이크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재밌을 것 워낙 같긴 해요. 재밌었던 작품이고 네. 그리고 시스터 액트는 또 음악이 네, 되게 그렇죠. 네. 유명하잖아요. I am following. 네. 그 노래가 원래 성가 음악 그게 아니에요. 아니래요. 네, 아니에요. 이 영화가 뭘 하고 하냐면요. 네. 그러니까 성가가 아닌데 네. 그거를 이제 가사를 개사해서 네. 대중음악을 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내용에 나와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아니 우린 대중음악을 이렇게 가사를 개사해서 할 거다라고 많이 하고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거꾸로 쉽게 하는 레이라는 거죠. 영화에서는 거꾸로 이제 레이 찰스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서는 거꾸로 이제 CCM 멜로디를 갖다가 가사를 야한 가사를 붙여서 거꾸로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그 종교적인 음악도 있고 아닌 대중음악도 그렇죠. 있는데 이게 섞이는 과정들을 표현한 어떤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그래 CCM이 아닌 음악들을 여기서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리드미컬한 음악도 나오고. 그러니까 골자는 선교잖아요. 선교. 그렇죠. 네. 쉽게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음악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기대되네. 그 뒤에 게. 네. 20세기 폭스는 2003년작 젠틀맨 리그를 리메이크합니다. 원작은 잘 알려지다시피 알렌 무어의 만화입니다. 영화의 쪽박 이후 부모님께 쫓겨난 직후처럼 조용히 있다가 2013년 그린랜턴의 각본가 마이클 그린이 각본 및 제작을 맡으며 TV 시리즈로 만들려고 했으나 결과는 하지만 마이클 그린이 이런 컨텐츠가 있다는 걸 폭스에 상기시켜줘서인지 폭스의 대표 존 데이비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서 리메이크 예정입니다. 아니 젠틀맨 리그가 저기 숀 코넬리도 나오고 네. 뭐 근데 이게 원작이 만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거기 헐크가 나오지 않아요? 헐크가 헐크가 아니다. 아니고. 그 뭐죠? 근데 이 캐릭터들이 지킬 박사. 네, 지킬 박사. 예. 근데 이 캐릭터들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들과 조금 상반되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헐크가 그러니까 헐크처럼 보이되는 근데 그 사람도 이렇게 약간 더 과장돼 있고. 그 네모 선장 나오잖아요. 네. 네모 선장이 처음에 그 배 타고 나왔을 때 대박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드라큘라 나오고, 그러니까 흡혈귀 나오고, 늑대 인간 나오나요? 늑대 인간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그리고 것 같아요. 그 네모 선장 도리안 나오고, 그레이도 있었고. 지킬 박사 나오고, 투명 인간 나오고.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어벤져스예요. 예. 쉽게 말해서 어벤져스인데 그런 캐릭터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팀을 이뤄서 뭐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는 어벤져스 같은 영화인데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약간 스팀펑크 비슷하게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최첨단 과학이 공존해 있는 그런 느낌의 영화라서 좀 일단 근데 그게 그 기술력이 그걸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네모 선장이잖아요. 그렇죠. 네모 선장 하면 나디아에서 굉장히 재밌게 쓰여진 네모 선장이라는 그 캐릭터를 나디아에서 끌어서 썼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그런 그 최첨단 기기를 얻어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존재에서 받아온 거죠. 이 사람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네모 선장이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캐릭터 진짜 오리지널 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못 했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돼 있을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재밌었어요. 젠틀리그. 그래갖고 왜 2, 3, 4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네. 영국에서 반응이 정말 안 좋았어요. 아,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원작이 영국 쪽에서 있는 그런 유명한 인물들 많이 나오고 했는데 엔딩 쪽에서 마치 영국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듯한 뉘앙스로 끝났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했고 그럼 안 되지. 네. 그러면서 네. 시리즈가 만들어진 거에 되게 많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나 봐요. 마지막 엔딩 때 혹시 그 미국 깃발이 막 헐거린 거 아니에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진짜 옛날에 봐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리즈가 계속 이제 나오려고 하다가 엎어지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린 랜턴의 작가가 본깡인지 TV 시리즈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라도 이 그린 랜턴 작가가 TV 시리즈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면 반대 일단 했겠어요. 근데 일단 그린 랜턴이 이 각본가가 처음 썼던 시나리오는 영화 그린 랜턴은 그 영화가 좀 다르대요. 좀 더 좋았다고 하는데 좀 네. 많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영화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필모그래피에 이분은 되게 안 좋은 영화를 남겼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이제 잘 안 풀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폭스의 대표 존 데이비스가 되게 능력자거든요. 이 사람이 네. 만든 영화들이 좋은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참여한다고 하니까 최소한 중박 이상은 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기대. 네. 어벤져스보다 더 인기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젠틀맨 리그를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어. 네, 기대가 되네요. 네네. 네. 총 제작비 3,200만 달러 중 피파가 2,7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만든 유나이티드 패션이 러시아, 포르투갈, 세르비아, 헝가리, 스위스 등 7개국에서 고작 15만에서 2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게다가 5일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개봉 첫 금토 이틀간 10개 극장에서 607달러를 벌었습니다. 피닉스주에 있는 한 극장에서는 이틀 동안 9달러 수익을 벌었다고 하는데 즉 한 명이 보러 왔다는 뜻이죠. 무려 2,68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 중인 유나이티드 패션은 전 세계 축구를 쥐락펴락하는 피파를 소재로 한 장편 영화입니다. 피파가 80% 이상을 투자를 책임졌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겨냥해서 야심차게 제작을 했는데 피파의 태동부터 현재 피파가 있기까지 스토리를 실존 인물의 일대기 형식으로 그렸다고 하는데 피파의 본부의 자료 그리고 블래터 회장의 인터뷰 등을 실어서 리얼리티를 높였다고 합니다. 칸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을 적에는 매우 윤리적인 3명의 영웅적인 이야기로 홍보가 됐고요. 98년에 피파 회장으로 취임한 블래터가 아주 사소한 윤리적인 책임이 있더라도 엄벌을 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 월드컵 본선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수수리 비리 등의 피파의 어두운 단면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 블래터 회장은 취임이 됐다가 물러나셨죠. 네. 근데 이런 거 전혀 다루지 않아서 모든 것에서 지금 안 좋은 평도 듣고 있고 하고 예쁘게 있습니다. 포장만 한 영화군요. 그렇죠. 예. 피파에서 투자가 들어갔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랬을 것 같고 하지만 너무 안 좋은 시기에 이런 정도의 영화가 망할 정도의 영화가 많이 존재하나요? 많죠. 이거 눈먼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눈먼 돈으로 영화 만들다가 그 감독님께서 안 좋은 일이 겹치고 투자가 안 돼서 망한 영화 하나 있어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서세원 감독님이 감독님을 그래요?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그 부인을 패시면서 영화를 엎었는데 아주 한몫을 하셨죠. 물론 부인을 패시기 이전에도 영화가 이미 엎어졌어요. 투자 그 받기로 했는 것에서 거의 얼마 들어왔다더라? 한 20만 원 이거밖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20억 벌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손해액은 가장 큰 건가요, 영화상? 아니죠. 그건 손해 아니에요? 가장 큰 거는 이게 아닐 거예요. 근데 물론 피파가 기록했던 손해 중에서 이게 제일 크겠지만 영화 역사상을 따지면 이게 제일 큰 손해는 아닐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죠. 네. 이 주연 배우를 맡은 사람들이 그 프랑스의 되게 엄청난 국민 배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화에 나왔다는 것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욕을 무지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블래터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월드컵 보이콧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다가 무조건 자기는 취임식까지 다 하고 독단적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펠레께서 자기는 블래터를 지지한다 이 말을 하시고 나서 6시간 뒤인가 퇴임을 하셨어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맞아요. 이걸 하면 나는 물러나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펠레의 저주는 건재합니다. 수지의 남자 이민호가 한국, 중국, 홍콩 합작 영화 바운티 헌터스의 주연으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바운티 헌터스는 한국, 중국, 홍콩, 태국 등 아시아 여러 개의 나라 도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현상금 사냥꾼. 여기서 현상금 사냥꾼을 바운티 헌터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다룬 350억 원 규모의 액션 코미디 블록버스터물로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화려한 액션, 배꼽 잡는 유머, 호텔 폭파범을 잡기 위한 고도의 추리, 가슴 시린 감동까지 모두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감독은 검은집, 7급 공무원, 차영사 등을 연출한 신태라 감독이며 여배우는 아직 미정이지만 중국의 최고의 여배우를 캐스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8월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 찍은 감독님이 이걸 찍는다고요? 네. 영화판 7급 공무원이요. 드라마판 말고. 드라마판 이따 있었죠? 네, 영화도 괜찮았었는데. 영화 네. 7급 공무원 괜찮았다고요? 네. 저기는 하지원 씨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기 김하늘 씨. 김하늘 씨. 아 김하늘 씨. 저는 노코멘트 할게요. 저는요 그냥 한국이 싫어요. 이런 거. 제가 때문에. 착각했네요, 영화를. 네. 뭘 생각하셨나요? 딴거 생각했어요. 재밌었던 영화는 아니에요. 예. 정말 저는 한국이 싫은 이유가요. 그런 영화가 나와서 싫어요, 진짜. 근데 지금 그 감독님이 지금 이걸 찍잖아요. 근데 사실 뭐 어벤져스가 3천억 막 이랬잖아요. 예. 제작비가. 350억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꽤 큰 제작비긴 하지만 거의 역대급일 거예요. 네? 350억이면은 거의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이에요. 네. 거의 그 저희 얼마 전에 정말 그 잘 찍으려고 노력은 했고 굉장히 느낌이 있었지만 망한 그 차이나타운이 21억인가요? 막 1억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야 이거 그 돈 갖고 영화가 찍어져라고 우리가 이제 한 거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뭐 그렇죠. 제목 딱 듣고 저는 검은 집 검은 집을 저 되게 좋게 시티 봤어요. 헌터가 좀 생각나는데 약간 그런 거를 체험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원래 원작이나 뭐 그 만화를 소재로 그런 얘기는 각본 아직까지는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아닌가요? 있는지 네, 없는지 정확히 네. 모르겠지만 검색을 막 해보고 뭐 찾아보고 지인들이 물어본 결과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직 촬영 전이기도 하고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이분이 7급 공무원하고 차영사도 했네요. 네, 차영사. 네네. 차영사하고 차영사가 재밌었나요? 넘어가죠. 7급 공무원이랑 아예 비슷해요. 망했네. 그럼 이거 비슷해. 뭐볼 근데 검은 집은 상당히 좋게 봤어요. 검은 집이 그나마 그 전에 연출을 하셨네요. 네, 검은 집이 뭐랄까 진짜 그 사이코패스라는 존재가 무섭구나라는 거를 정말 잘 알게 해줬던 영화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어쨌든 감독이라고. 저는 아마 이 영화는 안 볼 것 같습니다. 350억이에요. 350억. 350억이 망쳐지는 건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20억 정도 망쳐지는 어디에 거는 350억을 쓸까요? 일단 캐스팅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억 이상 쓸 것 같고요. 300억은 일단 300억은 뭐 다- 각 지역 캐스팅을 다 들어가잖아요. 뭐 보니까 중국, 한국, 홍콩, 태국 막 다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장비 이동비에서 한 100억 쓰고 모르죠 어떻게 될지. 어쨌든 돈은 다 쓸 거예요. 왜냐면 쓰라고 준 돈이기 당연하죠. 때문에. 그거는. 근데 과연 돈 쓰는 뭘 건 쉬워요. 뭘 돈 아끼는 게 어렵지. 넣길래 뭘 어떻게 잡았길래 예산을 350억일까? 뭘 넣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이민호가 맡은 배역이 청명하고 무술 실력도 뛰어난 인물이고요. 게다가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도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한테 제가 보기엔 100억은 씁니다. 이렇게 캐릭터 잡는데. 그리고 단순한 합작 영화가 아니고 한국, 중국, 홍콩의 이 3국의 대규모 자본이 네. 투입되는 아시아 헐리우드를 지향하는 영화래요. 그러니까 일단 글로벌 프로젝트로 이제 CG가 들어가겠죠. CG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최대 규모로 네. 왕창하려고 하니까 사이즈를 엄청 키울 거고요. 그리고 뭐 스태프도 한국 최대 스태프들이 참여한다 하니까 각국에 있는 그런 스태프들도 다 최대 저는 상으로겠죠. 그 오늘 저희가 그 소개했던 영화 중에 샌 안드레아스도 제작비가 충분히 적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죠. 제작비 많이 들어갔다고 홍보 많이 했어요. 샌 안드레아스 제작비 이렇게 검색을 해보지. 뭐 여러분들도 제작비를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1억 달러예요. 천억이 넘네요. 그러니까 1,000억 하고 뭐 어벤져스 3천억 썼다고 하고 뭐 그 저기 분노의 질주 4천억 썼다고 하잖아요. 왜 더 쓰게 됐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네. 그 돌아가시면서. 4천억이 아니고 3천억입니다. 근데 이 350억 갖고
이것도 충분히 많은 돈이지만 1,000억짜리 CG와 어떤 이런 거 헐리우드를 지향하는 영화를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엔. 가능합니다, 충분히. 왜요? 왜 가능해요? CG 업자들을 네. 열심히 갈아 넣으면 돼요. 그게 문제라니까. 돈 안 주고 집에 안 보내고 이제 그러니까 매듭을 매기면서 열심히 쭈가락쭈가락 하면은 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억 갖고 1,000억짜리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네. 그냥 350억짜리 CG 정도만 넣어서 근데 이게 350억짜리 만든 건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시나리오도 안 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 CG 기술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외국 되게 영화에서도 뛰어나요. 우리나라 스태프들이 많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의뢰온 것도 되게 많고요. 그쵸. 그래서 많죠. 그런 걸 네. 감안해서 그 정도 돈을 주겠죠. 예.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글로벌 프로젝트라서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더 잘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어쨌든 대규모 작품에 네. 정말로 욕심을 안 부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1,000억이나 3,000억짜리 CG처럼 보이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350억이니까 350 걔네들 답게. 10번 나오는 장면을 우리 한 번만 넣어서 나머지 제대로 것들을 잘 보여주자. 예. 제대로 잘 보여주자.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화 괴물에서 괴물이 딱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딴 건 안 나오잖아요. 괴물 보면 돈은 영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적게 들었는데 음. 네. 원래 시나리오 상에서 괴물이 더 적었다고 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나마 더 넣었군요. 이제 추가적으로 드러나면서 제작비가 불어나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괴수 영화 탑 10을 뽑으면 그 안에 꼭 들어가요. 정말 잘 만들어진 괴수. 맞아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일단 봉준호 감독이 괴물을 찍고 또 저 아들이 살인나는 맞아. 마더 하고 또 뭐 있죠? 설국열차. 설국열차. 예. 뭐 이런 작품들이 어쨌든 그 사람만이 안고 있는 그 주제성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거 얼마나 좋은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제성이 없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씬이 나오는 오락 영화를 찍는 사람이 근데 이분은 저 아직까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니요. 좋게 전 봤기 이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네, 수많은 감독님 그런 아니 수많은 근데 사람들을 그 얘기하는 캐릭터를 약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시티헌터를 지울 수가 없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액션 코미디 그런 장르가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한세 씨가 말한 거와 범주가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려한 액션과 배꼽 잡는 유머 그리고 호텔 폭파범을 잡기 위한 고도의 추리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가슴 시린 감동까지 모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거보다 나는 가즈트 형사 나올까봐 걱정이다. 비슷해요. 근데 마지막 막 내용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화려한 액션으로 뭐 처음에 분위기를 잡은 다음에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배꼽 잡는 음모를 보여주고 근데 주 내용은 호텔 폭파범을 잡기 위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추리를 벌이다가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여배우가 다치거나 뭐 주인공이 뭐 희생을 하거나 하면서 얘가 희생할 얘가 아닌데 희생을 하거나 하면서 가슴 시린 감동을 주면서 이것도 비꾸면서 유머로 끝나는 그러니까요. 이런 영화가 딱 그려지는데 슬퍼진다 뭔가. 시티헌터 벌써. 보셨어요? 시티헌터 옛날 만화책하고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보고 했죠. 거기 캐릭터가 딱 그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시티헌터를 드라마가 한국에서 나왔었죠. 드라마로 만들었나요? 드라마로 만들었었는데 드라마는 좀 안 됐고 잘. TV를 안 네. 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만화를 되게 좋게 봤었는데 예. 약간 저도 그런 한참 느낌일 일본 것 같아요. 만화가 우리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네 맞아요. 시티였죠. 예. 하여튼간에 네, 어쨌든 그래도 한국에서 만드는 블록버스터가 아니잖아요. 잠깐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 블록버스터라고 대규모 해줘요. 네, 30억. 대규모 돈이 들어간 자본금이 네. 들어간 영화를 그게 블록버스터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제발 미스터고만큼만 안 나왔으면 좋고 제발 좀 이렇게 남의 돈 쓴다고 막 하지 말고 좀 제발 그래요. 내 돈 쓴다고 생각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